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임효진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 의원은 전국 53기의 발전소 중 충남 지역에 26기가 몰려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우려했는데요.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가 수도권까지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어기구 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전국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충남 지역에 26기가 몰려있음을 밝히며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우리 발전소 5개 발전소 사장님들께 물었습니다. 각 발전소들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우리 요구를 했는데 의원실에서 놀랍게도 다 같이 똑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환경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피해 조사 사례는 없다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발전소 사장님들 정말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압 전선 밑으로 암 환자가 이렇게 쭉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석탄 화력 발전은 좀 짓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일본이나 뭐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석탄 화력을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것도 충남에 지금 53개가 있어요. 53개 중에 26개가 지금 충남에 있는데 지금 9개를 또 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삽을 뜨지 않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석탄 화력 발전소도 정말 화력 연료 중에서 가장 더러운 발전소가 석탄 화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석탄 화력만, 그것도 충청도에만, 그것도 배출 기준도 영흥 화력에 비해서 이렇게 허술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당진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50만 킬로와트짜리 8개가 있고 또 100만 킬로와트짜리 지금 2개가 다 중공돼서 이제 올해 돌아갈 거고요. 거기에다가 SK 에코파워 58만 킬로와트짜리 2개를 또 허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진은 전 세계 최대의 석탄 화력 발전소 단지가 됩니다. 이거는 절대 좀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화력발전소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에 비해 충남 화력발전소 배출 허용 기준이 5배에서 9.3배 높다며 충남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수도권처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질의에서 당진 화력본부 가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와 수도권까지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더 이상 당진시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했고 특히 당진화력본부의 90호기가 정상 가동될 시 5,000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이 되는데 1,016메가와트급 에코파워 발전이 또 건설되게 될 경우 충남 지역은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 단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 의원은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성문면 주민과 정미면 주민을 증인으로 신청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와 자연환경 훼손,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악화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동료 의원들에게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바로 발전소 앞에 사시죠? 네. 그쪽에 좀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안 걸리신 분들이 많을까요? 지금 발전소 가동한 뒤로 각종 암으로 살아남은 분이 약 한 10명, 지금 투병 생활하는 분들이 약 10명이에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발전소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지금 아버님이 사시는 그 청문면이 당진에서도 천혜의 비경입니다. 해가 뜨고 지고 있는 외목마을이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던 조용한 농어촌 도시인데 발전소가 오늘 갑자기 돌았어요. 이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서 아버님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자연이나 바다나 다 황폐화되고 생명까지 재산으로까지 다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정미 사관리에 사시는 주민입니다. 그 마을에 철탑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정미면에 107개, 저희 불악 사관리로 보면은 위에 동네 위에서 보면 26개,
밑에 뭐 마을 밑에서 보면 24개가 보이는 게 실장입니다. 그러면 그걸 왜 못 먹었습니까 그동안? 그 발전소 뭐야 철탑이 들어오고 변전소 입주시야 하는 말입니다. 저희 불악에 시골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노령화 분야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 또한 몇 명이 철탑 저지를 해서 철탑 현장에 가면은 그 동화줄로 도로에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경찰관이 와서 왜 공문 집행 방해하느냐고 경찰관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지금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신설, 철탑 신설 구간에는 2주 보상 대책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몇십 년 철탑 밑에서 건강과가 자전거를 시행하면서 국가 기관사를 발전을 위해 희생한 분들은 그냥 그 보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 의원님들께서 철탑 또 송전설에서 피해 보이는 인근 주민들을 바로 즉시 이주시켜주기 바랍니다. 이 집값 하락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뭐 땅값이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다 살고 계신데 어르신들이 그 이제 나이 드시고 땅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요금 좀 써야 되는데 철탑 밑에 땅값이 어떻습니까? 그 철탑 송전설의 주변에 말입니다. 인근에 10만 원이라는 만 원에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탑 인근 변전소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땅을 매매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기구 의원의 증인 신청이 많은 의원들에게 당진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석탄화력 발전소 및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국정감사는 국회 업무보고와는 달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어 의원의 발언이 앞으로 에코파워 건설 등 한국 동서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진경찰서와 당진시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상습 민원 대상 5,71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데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과 같은 필수적으로 금연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진경찰서와 당진시 보건소가 14일까지 나흘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금연환경조성사업단원 30명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5,710개소가 대상이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외에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히 구터미널과 신터미널 일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53개소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가 부착됐는지의 여부와 흡연 가능 시설들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는지 등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흡연뿐만이 아닌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 흡연 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중 위반 사항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구역 내에서 내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흡연 행위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집중단속 기간 때만이 아닌 금연구역에서의 위법 행위를 흡연자들이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지켜주는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건전한 흡연 문화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해 치매 가족교실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가족들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치매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인데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진시 보건소가 치매 환자의 가족을 위해 치매 가족 교실인 동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 중에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 가족들이 교육과 상담을 통해 치매 환자를 더 잘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가족 스스로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인데요.
한편 올해 8월 말 현재 당진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5,869명이며 이 중 치매 인구는 2,48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당진시 보건소는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세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치매 조기 선별 검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행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공감대 형성과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5명 이내의 소수 인원으로 구성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치매 이해하기, 나 자신 치유하기, 그리고 소통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미래 계획하기 등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부터 환자 가족이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까지 총망라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진행을 담당한 용인 송담대학교 송미라 간호학과 교수는 직접 개발한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의 훌륭한 멘토가 돼주고 있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치매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질병이라며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농촌 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고구마 캐기 체험과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고귀함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획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수확의 계절을 맞아 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실시한 농촌 체험 행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 소비자 40여 명을 초청해 고대 영전 황토마을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과 인절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요. 특히 센터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의 고충을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하며 도시민들에게 많은 교육적 효과까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민들은 도시에서는 겪어보지 못할 체험들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기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었고 하나의 작물이 생산되기까지 농부들이 보내야 하는 고된 생활과 우리 농산물의 고귀함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당진의 넓은 들판을 이렇게 가을 맞이해서 즐겁게 그 행사를 했고요. 고구마 캐기를 즐겁게 했었고, 그리고 인절미도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해나루 햇살을 통해 가지고 점심 식사도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향후 센터는 이번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안전한 농산물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당진 지역의 농산물과 가공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진시 복지재단이 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조사통계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조사통계 실무활용법이라는 주제로 1차 기본과정과 2차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SPSS라 불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 등 교육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 복지재단이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사회복지조사통계 실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SPSS라 불리는 이번 교육은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1차 기본과정과 2차 심화과정으로 나눠 진행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단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평택대학교 박지현 교수가 교육 강사로 나선 가운데 1차 기본과정에서는 사회조사의 필요성과 설문지 코딩 등이 진행됐고 2차 심화과정에서는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에 관한 기술 통계 교육, 그리고 T 검증 및 이론 분산 분석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실무자를 위한 간단 SPSS 활용법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으로 당진시 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SPSS를 활용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 교육 내용을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는 맑았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위 느끼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도 낮 기온이 20도 밑으로 떨어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으면서 한낮 기온이 2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도 없어서 청명한 가을 하늘 보시기 아주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대체적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충남도 지역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0도 사이가 되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먼저 북부 지역인데요. 태안이 아침 기온은 10도로 가장 높겠고요. 낮 시간 동안 기온은 당진과 서산이 20도, 태안과 홍성이 21도를 보이겠습니다. 계룡 지역은 아침 기온이 7도로 남동 지역 중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계룡과 금산이 21도, 공주와 논산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 청양은 아침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요. 6도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청양이 20도, 그 밖의 지역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북동 지역은 예산과 세종이 최저 기온 8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세종만 21도, 그 외의 지역은 20도가 되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추위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산간 지역은 영하권의 기온이 머물면서 첫 서리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환절기 감기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외투 꼭 챙기셔야겠고요. 제철 과일로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 농축수산물 해나루